브라질의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는 궁금해. 이건 명확하게 말해줄게요. 전체 리그 나가는 산토스랑 상파울루는 에버리지가 억대죠. 에버리지가 억대. 그냥 평균이 억대라고. 나는 유소년 계약을 해서 얼마 받았어? 사실 사람들이 다 맨날 티아고 킴 나도 티아고 킴이야 하는데 그래서 네가 왜 티아고 킴인데 나는 항상 말하잖아요. 한국에서만 서사를 떠드는데 브라질에 가서 증명을 하자. 증명이라고 그냥 너무 각 잡는 거 같고 그냥 나 진짜 브라질에 조금 있었다를 알리기 위해서 가는 거고 심지어 지금 어쨌든 은사님이랑 친구들하고 통화가 다 돼 있고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많이 까먹었지만 그래도 대중교통 탈 정도는 돼 있으니 이런 것도 보여주고 진실적으로 티아고 킴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티아고 킴을 보게 해주고 또는 새로 보는 사람들도 이 새끼 뭔데 이름이 티아고 킴이었는데 티아고 킴이네? 라는 정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이 시작이 된 거지. 그 전까지는 회사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티아고 킴이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 게 맞고 근데 이제는 어쨌든 다시 이제 초코랑 재회를 해서 이거 재미삼아 말하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말할게요. 소속사 갖지 마세요. 소속사 갖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야 이건 그냥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말 같은데 한 130만 유튜버 되고 나서 엔터랑 계약하거나 MCN 계약하는 게 좋지. 봐봐 내 이 말 듣고 찔리는 애들이 있을 거야. 만 2만 되고 나서 MCN이든 기획사든 뭐 엔터에서 연락 올 거예요. 다시 잘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분배 너한테 잘해주겠다. 혼자 하세요. 혼자 할 자신 없으면 유튜브 하지 마세요. 나이스 유튜브 나이스. 하시면 안 돼요. 나이스. 그러면은 이거 맞아? 안 돼요. 맞아.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제 회사가 싫다는 건 아닌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제 와가지고 나 회사랑 아직 연락을 하잖아요. 아이. 물론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회사 체계 말하는 거예요. 체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크리에이터잖아. 근데 크리에이터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순간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 이 오늘 찍은 날짜가 3월 6일인데 우리가 이제 3월 10일에 출국을 하잖아요. 형들한테 말했지만 3월 10일 이제 4일 남았어. 4일. 브라질 가죠? 브라질 가는 거는 뭐 진짜 무계획으로 가고 친구들 만나고 은사님 만나고 현지의 이해도가 있는 티아고 킴의 증명값을 보여주면서 현지에서 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못 경험한 남미 여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초코랑 여행을 하면서 그냥 사실 말이 컨텐츠로 가는 거지 여행 가는 거예요. 제일 궁금한 건 아까 전에 우리 제일 처음 얘기했다시피 네가 왜 티아고 킴인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될 것 같아서 이게 브라질에 처음에는 선수 계약을 안 하고 유학으로 갔어. 내 돈을 지불하고 1년 반은 그렇게 생각했고 1년 반은 선수 계약을 하고 소정의 돈을 받으면서 생활했는데 처음에 가면 한국인들은 다 킴, 리, 팍, 정, 조, 고 이러잖아. 너무 많다 보니까 유학생들한테 그 구단주가 닉네임을 지어줘. 브라질 현지 이름으로. 그래서 처음에 가자마자 구단주가 너는 오늘부터 티아고야. 처음에 그래서 티아고로 불렀어. 티아고 킴이 아니었어. 근데 그러다가 경기를 못 뛸 때는 항상 티아고였는데 경기를 뛰게 됐을 때 여기다 적어야 되잖아. 킴. 내가 킴을 넣은 거야. 그래도 한국의 애국심이 있잖아. 넣은 거야. 그 다음부터 응원가가 생겼는데 뭐뭐뭐 하면은 버무기스갈로 막 이런 거 있잖아. 버무 티아고 킹 이렇게 불러준 거야. 브라질식 발음으로는 티아고가 아니라 치아고 아니면은 찌아고 이렇게 부르는데 찌아고 킴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내가 이제 경기를 뛰면서 사람들이 티아고 킴이라고 불렀고 동네 이제 팬들은 야이 티아고 킴 이렇게 불렀지. 처음에는 티아고 이랬는데 티아고 하면 여기 티아고 많잖아. 다 누군지 몰라. 다 들어보니까. 티아고 킹이라고 해. 걔는 킴이라고 안 해. 킹. 걔네 발음으로는 킹이야. 티아고 킹 이렇게 불러. 그래서 티아고 킴이었어. 브라질의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는 궁금해. 이건 명확하게 말해줄게요. 브라질은 전체 리그와 주 리그 예를 들어 미국으로 따지면 캘리포니아주 이런 것처럼 상파울루 주 리그 두 개를 나가는데 주 리그만 나가는 팀도 있어요. 전체 리그에 참여가 안 되는 예를 들면 내셔널 같은 팀 그치. 주 리그의 연봉이 K리그 1이랑 비슷해요. 전체 리그 나가는 산토스랑 상파울루는 에버리지가 억대죠. 에버리지가 억대. 그냥 평균이 억대라고. 그게 궁금한 거야. 왜냐면 나는 브라질 선수들이 브라질 그 프로 선수들이 돈을 진짜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 1부, 2부까지는 많이 받아요. 나는 유소년 계약을 해서 얼마 받았어? 다 떼고 55만 원인가? 유스 계약 유스 계약. 유학비를 안 내고 식비랑 그 교통비랑 이런 거 숙박비. 그게 주니어 계약이라고 하지. 주니어 유스 계약. 계약이라고. 거기서도 유능한 애들은 연봉을 받는데 저는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유스 계약을 하고 최초야? 아니 그 팀에서 최초. 그 팀에서. 그니까. 유학생들 제 뒤로 한 1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
일단 이게 한국 애가 여기 가가지고 이런 거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려워.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모르지만 나는 내가 여기 1년 있었을 때 한국인이 파울리스타라는 대회가 있어. 상파울로 주에서만 나가는 되게 최강의 어떻게 보면은 대회야. 한국으로 따라 얘를- 눈높이컵. 눈높이컵 아니면 중학교 때 나이키배 같은 거야. 나이키배에 나이키배 나갈 수 있는 거 아무나 신청한다고 나갈 수 없잖아. 아니. 파울리스타라는 거 자체는 나이키배 같은 거야.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이렇게 뽑은 애들끼리 나갔는데 그때 그 파울리스타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최초로 한 명이 나왔을 때가 있기는 했어. 근데 그 이후로는 되게 전무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파울리스타라는 대회에서는 한국인이 이 파울리스타를 뛴다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브라질에서는 위상인 거야. 브라질에서는 파울리스타가 되게 그냥 커. 그냥 여기서 뛰는 거 자체가 대단한 그게 거야? 대박이야. 오. 그냥 나는 늘 뭔가 벤치에서 막 애들 막 코린치안스랑 막 산파울루 이런 애들. 근데 우리는 클럽 팀이었단 말이야. 우리 클럽 애들이 브라질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수준이 높아.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코린치안스 이런 팀이랑 붙으면은 7대0, 8대0이 나버려. 이미 성인 무대 뛰어도 문제 없을 정도의 애들이 뛰는데 그냥 붙잖아. 8대0 나. 근데 아고가 거기에서 파울리스타를 뛰었다라는 거 일단 나가는 거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불구하고 얘가 뛰었다라는 건 지금도 솔직히 안 믿겨. 그냥 왜냐면 그게 얼마나 위상 있는 대회인 걸 난 알거든. 아고는 뭐 어깨 올렸고 고등학교 때 뭐 그래서 뭐 어떻게 좀 좋은 대우로 약간 브라질을 갔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 내가 그 당시 내가 업체를 찾았고 네이버 검색해서 아 진짜? 그렇게 해서 갔어 너? 아니 그렇게 해서 간 건 아니고 처음에는 잉글랜드나 영어권이나 스페인 쪽으로 가려 했는데 그 당시 비자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 중학교 선배 중에 한 명이 그 업체에 가 있었어. 거기한테 이제 내가 연락을 한 거야. 좀 수혜를 받았어. 되게 싸게. 그 당시에 유학비 월 180. 180? 싼 거야? 존나 비싸. 싼 거지. 더 비싸. 비싼 거라고? 나가 있었던 데보다 더 비싸. 너 너는 얼마였는데? 150이었어. 150이라고? 한 달에 150. 너 하루 한 끼 먹었다며 그때. 원래 가는 애들이 200이 넘었고 왜냐면 우리 팀은 시설이 끝장났었어. 끝장났었어. 우리 어느 정도냐면 월드컵 때 최소 아프리카 팀이 월드컵 때 숙소를 쓸 정도였어. 월드컵 때. 그래? 월드컵 때 출전하는 팀이 숙소로 쓰는 클럽하우스였어. 우리 팀. 그래서 엄마가 보낸 게 그 당시에 용인FC가 월 회비가 150이었어. 그래 용인FC 보내는 거에 조금 더 보내서 외국 가자 이러고 보낸 거야. 아 용민FC 신갈. 그때가 150이었어. 맞아. 회비 지금도 150이야. 거기는 브라질 코치 있고. 그럴 바에는 거기 보내자 이렇게 하고 보낸 거고. 아니 학교를 가는데 브라질 특성상 이게 우리 컨텐츠에서 나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인들을 되게 좋아하고 나 한국인들 중에서 남자 중에서도 완전 동양적인 사람 약간 눈이 좀 째졌다든지 좀 콧볼이 넓다든지 약간 동글동글하는 성격이 아니라 약간 얄쌍하거나 이목구비가 큰 분들을 보면은 브라질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 근데 조커는 안 좋아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 거기서 플러스 옵션이 자기네 본토어,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를 잘하면 얘네가 매력적이게 느꼈는데 내가 포르투갈을 제일 잘했잖아. 집에서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할 때 여성 친구들이 그 당시 어렸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와서 나한테 진짜 막 애국계를 베이지 보세? 나 너랑 못 이런 가고 것만 싶어. 하시네요. 이거를 많이 했었지. 근데 못했지. 그때는 나는 축구만 와서 너무 후회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텃세는? 이게 술을 먹어서 내가 용감하게 말로. 말하는데 말로 진짜 마. 지랄 맞았지. 말로 진짜 말로. 그냥 처음에 진짜 갔을 때 일단 1번 말을 아예 못했을 때는 애들이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웃어? 지들끼리 깔깔대면서 웃어. 그리고 두 번째 경기할 때 겁나 뭐라 해. 근데 우리가 대화나 못 치는 게 답답해. 대화가 안 되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런 텃세가 있었어. 그리고 세 번째 샤워를 하잖아. 근데 한국인들은 여기 이제 털에 대해서 되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잖아. 걔네 털에 대해 민감해. 털을 다 미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털을 안 미니까 얘네가 놀려. 밑에를 보고 약간 강아지 밑에라고 막 놀려. 막 이렇게 놀리는 거. 그게 일단 텃세가 그게 제일 심했고. 하지만 이거를 이겨낸 배경이 무조건 일단 언어가 돼야 돼. 언어가 되고 그 다음 실력이야. 아니 실력 다음 언어가 아니야. 언어 다음 실력이야. 실력이야? 언어 다음 실력이야. 와, 이거 실력으로는 말을 못해. 실력이 못 있더라도 알아들으니까. 뭐 응이라도 해야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언어 공부를 나는 진짜 힘들게 엄청 했고 그다음에 실력은 당연히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제 경기를 뛰고 나서부터는 진짜 재밌었던 게 내가 옛날에 싸이월드 내가 요즘 봤거든. 나는 이제 국위선양을 해야겠다. 나는 그때 해외파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부주장을 달고 브라질 애들이 내 말에 경청하고 모였을 때 내가 뭐라고 지랄을 하면은 내 말에 경청하고 경기장에서도 야! 예를 들어 한국어로 정신 차려 괜찮아 정신 차리라고 막 이런 말 했을 때 고마워 막 이런 거 할 때부터 내가 이제 해외파의 주장이구나 이런 거를 할 때부터는 상황이 싹 바뀌네. 결국에는 해외에서는 실력과 언어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 그게 가장 컸지. 일단은 어쨌든 팀 동료랑 되게 친해지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하잖아. 어쨌든 그래야 뭐 나한테 한 번 더 오더라도 기회가 오고 뭘 하는데 패스를 안 줘. 맞아, 패스를 안 해. 근데 이게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언어가 되면은 친해질 수 있고 언어가 되면 패스 안 줬을 때 뭐라 할 수 있고 언어가 되면은 내가 어필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해외를 나갔을 때는 그 많은 요즘 유소년 선수들이 해외를 나가지만 자기 실력에 대해서만 앞세워서 그 문화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말고 그 문화를 익히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본인이 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지 본인의 실력이 돋보인다. 근데 중요한 말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맞아. 아 진짜 근데 저거는 간과할 수가 없고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서 네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뭐 따로 노력한 게 있어. 너무 감사한 게 지금의 수원FC의 피지컬 코치님이야. 지금 현재 이거성 피지컬 코치님이라고 있어. 그분이 그 당시에 대학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유학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관리해 주셨고 더불어서 우리 유스팀 피지컬 코치를 하셨었는데 그 전에 어떤 한 형이 있었어. 포한사전 포르투갈어 한국어 사전을 들고 다니는 형이 있었어. 되게 적극적인 형. 축구도 잘했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찾아 단어를. 그 다음에 애들한테 단어를 물어봐.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말해주면은 이거를 말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해. 그래서 내가 그걸 똑같이 따라했어. 보안사전을 끼고 다녔어. 근데 그때는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단어로만 얘기하다가 아까 말한 이거성 코치님이 수업을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를 많이 혼냈었어. 너가 왜 나를 잘한다고 내가 실력이 있다는 거를 항상 인정해 주셨어. 진주 사람이야. 무뚝뚝하죠. 니 왜 게임 못뛴 줄 알아? 뭐 이런 거야. 야, 니 같으면은 니랑 실력이 비슷한데 말이 되는 애 뛰키겠냐 안 되는 애 뛰키겠냐. 근데 니 지금 왜 열심히 안 하는데 이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수업을 여셨어. 6개월 정도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그거를 졸업이라 했거든 우리끼리. 거성쌤 입장에서 이 정도 했으면은 너는 이제 됐다 하는 게 있어. 그거를 내가 한 6개월짜리나 4개월 5개월에 깨우치고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때 배운 거의 정도의 실력이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정도야. 그 쌤이 되게 큰 역할을 하셨네. 엄청 큰 역할이지. 근데 그 당시에 싫어했어 내가. 은희.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여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진짜 날 못 살구나. 너의 브라질의 길은 만들어준 은사님이야 그게. 맞아요. 지금도 연락해요. 그리고 이번에 브라질 가기 전에 저 브라질 간다고 연락하니까 그래 이러면서 했고 현재 수원FC 남자 프로팀의 피지컬 코치로 계셔. 그래서 이제 브라질을 갈 건데 앞두고 이제 좀 다짐. 제일 그리운 건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 길바닥에서 위통 까고 다니는 애들 보는 거. 남자 말하는 거예요? 남자. 나는 그 자유로움이 되게 좋았어. 축구 경기를 하러 가면 우리나라는 다 이어폰 끼고 진중하게 가거든. 거기는 춤추면서 가. 난 그거 좋아했고 그래서 그 자유로움의 그 나라에 내가 다시 왔다는 거. 그리고 난 티아고 킴이라는 거. 어딜 가든 브라질한테 나를 소개할 때 난 티아고 킴이라고 할 거 아니야. 김수혁 이렇게 안 말할 거 아니야.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다짐이고 두 번째는 먹고 싶은 건 너무 많지. 페이정 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 콩스프 먹고 싶고 파스테올이라고 그 고기 튀김 이렇게 네모난 거 먹고 싶고 꼬식냐라고 그 닭고기 튀김 먹고 나도 싶고 파스텔 먹고 싶다. 사실 진짜 초코랑 무계획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서 지금 제가 계획을 짠 건 친구랑 은사님한테 연락한 거. 그래서 그 은사님 집에서 조금 묵고 돈 아끼려고 친구 집에서 조금 친세지고 은사님 집에서 조금 친세지고 그 외에는 그냥 솔직히 말하자 내가 가이드로 가는 거야. 얘 개쫄았어 지금 왜냐면 가이소에서 물총 그 총 모양 산대. 그 브라질이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요. 잘 사는 애들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애들은 너무 못 살아. 브라질은 기회의 땅이라는 그 수식어가 있어요. 빈부격차에서 이 빈민가들에 있는 애들도 K리그나 타팀의 용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데 걔네가 처해진 환경이 녹록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게 난다는 거에 있어서 뭔가 운동선수를 하는 애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싶어. 너네가 하고 있는 지금 시스템과 환경이 보아라. 얘네는 맨발로 공도 그냥 탱탱볼 갖고도 이렇게 하다가 프로로 가는 애들이다.
이런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긴 해. 브라질에서는 근데 그 되게 축구가 걔들한테는 되게 뭔가 어떠한 자부심인 것 같거든. 왜냐면 빈부격차가 아까 되게 심하다 했잖아. 그 브라질에서 근데 그런 말이 진짜 있어. 남자애가 태어나면 축구를 시키고 여자애가 태어나면 삼바 춤을 이제 시킨다. 시켜야 된다. 약간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얘네 나라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남자든 여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짜 뭐 춤 아니면은 축구 약간 요런 개념밖에 사실은 진짜 안 잡혀 있어. 그래서 되게 어떤 축구에 대한 열정이 되게 엄청 강한 것 같아. 남자들이면 남자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고. 유튜버로서 가는 것도 있지만 12년 만에 버킷리스트였거든. 나는 브라질을 다시 가. 내가 브라질을 떠날 때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쨌든 한 팀의 부주장이 떠났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송별회처럼 인사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 Aquí izquierda, mi primero corazón es coreano, mas mi segundo corazón es Brasil. 그러니까 내 두 번째 심장은 브라질이다. 첫 번째 이쪽은 심장은 한국인데 두 번째 심장은 브라질이다 했을 때 애들이 막 박수 쳐줬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말 했지. 여보 못다. 난 돌아올 것이다. Quando? 언제? 올림픽 때 원래 돌아오고 싶었어. 리우 올림픽 때. 리우 올림픽 멤버로 왜냐면 9394 멤버였거든. 9394. 올림피아 깜페오나토지 올림피아 나는 그때 돌아올 거다. 그때 같이 만나자 하고 돌아왔는데 네가 올 거라 생각하고. 그치. 왜냐면 그때는 어깨 올라가죠. 근데 이제 12년 만에 아저씨가 돼서 돌아가지만 멋있다. 그래서 그때의 친구들과 은사님을 만나보면서 좀 이렇게 좋은 추억을 쌓으러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건 또 초코랑 다시 재회를 하고 제일 큰 컨텐츠 또는 프로젝트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만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많이 한 만큼 잘 그래. 좋은 영상, 그런 거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 야 초코에 편집하면 안 된대. 뭐야? 지랄하지 마. 가지 마. 야, 됐어. 지랄하지 마. 노골적으로 얘기했어. 형, 야, 나 너- 브라질 나 가는데. 카메라 앞에서 주란 말했어. 아이 뭐 어쩌고 뭐 저쩌고. 없냐고 했는데 야 이거 카메라 야, 앞에서 뭐 해서. 씨발. 야, 돈 세라야. 야, 뭐야? 야 죽어도 안 받아. 카메라 앞에서 편집해. 야, 그 너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너무 굶지 말고 근데 잘 다녀와.